지난 윤석열 정부 문화재청에 수상한 상품권 계약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늘은 단독기사 물어왔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사건인데요. 문화재청, 지금은 국가유산청입니다. 이 직원 격려용 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남 순천에 있는 영세 서점과 계약을 합니다. 7,800만 원 규모고요. 여기가 낙찰 순위 9순위인데 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바로 이 업체가 대통령 경호처에 4,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거래도 따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를 뒤지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요. 사실 2년 전에 발견했는데 액수도 좀 적고 기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접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기사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써봤습니다. 언제냐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당시는 문화재청이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 표현을 할게요. 문화재청과 대통령 경호처 상품권 구입 내역을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걸렸냐? 2023년 1월 31일에 문화재청이 2023년도 직원 생일 지원 상품권 구입 물품 조달 공고를 게시를 합니다. 제한 경쟁 입찰로 냈고 여기에는 총 1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구이 업체가 순천에 있는 영세 서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아주 작은 아동용 서적을 주로 판매하시는 곳인데 최종 계약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낙찰 순위는 보통 금액으로 나옵니다. 제일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1위고 그 다음에 금액 순으로 쭉 순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상품권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 물품도 아니고 사서 이제 팔면 되는, 누가 팔아도 똑같은 물품인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물품을 조달을 할 때는 최저가 업체를 낙찰합니다. 그런데 금액상 9위였던 업체가 된 거죠. 입찰 금액을 보면 20, 100, 1000, 만, 10만, 100만, 7,283만 원 제시했던, 제일 적게 제시했던 1위 업체, 그리고 7,300 어쩌고 쭉쭉쭉 가격별로 다 낙찰 순위가 정해졌는데 다 탈락했습니다. 근데 그 탈락한 사유에 대해서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나라장터 사이트에. 여기 보다 보면 그 부적격 사유가 명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그 낙찰 순위 이후에 순위가 없는 업체 3개가 있어요. 거기는 낙찰 하한선 미달, 면허 유효기간 경과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져 있지 않은 상위 8개 업체가 그냥 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1위부터 8위까지 업체 옆에 비고란에는 정상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이 계약 성사의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을 뭐라고 써놨냐면 판로지원법 시행령.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의미의 내용이 담긴 조항들이 있는데, 재밌는 건 여기 그 탈락한 1위 업체도 중소기업입니다. 낙찰된 A사도 중소기업이시고, 그래서 이 그 계약 근거에 미달해서 탈락한 것도 아닌 거죠. 1위에서 8위 업체들이. 그래서 이거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한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2023년 3월 9일 문화재청이랑 이 A사가 순천 서점이 A사라고 제가 표기했습니다. 7,875만 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3월 9일에 계약이 됐잖아요. 근데 3월 9일에 또 뭐가 올라오냐면 경호처에서 격려용 상품권 구입 공고가 올라옵니다. 물품 조달 공고. 근데 결국에는 A사가 이것도 따내요.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제한경쟁 입찰은 아니고요. 수의계약 형태로 올라옵니다. 우리 특정 업체랑 같이 계약을 하겠다 라고 공고가 나왔는데 입찰은 진행이 됐어요. 받았어요. 8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근데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A사가 최저가를 제시해서 계약을 따내요. 그래서 2023년도 3월 24일에 A사가 4,254만 원 규모의 상품권 판매 계약을 경호처랑 맺게 됩니다. 제가 업체를 알려드릴 순 없어서 앞에 사업자 등록번호 앞부분 조금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같은 곳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딴 곳이랑 636으로 시작하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나라장터에 이 해당 공고 명을 입력하면 나옵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그런데 순천에 있는 아주 조그만 영세 서점이 어떻게 문화재청이라는 대통령 경호처라는 중요한 국가시설, 국가기관 내 조달을 어떻게 연이어서 따냈나. 총 1억 2,129만 원을 벌어드려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이전부터 제가 관저공사 취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조달 관련해서 많이 정보를 주셨던 전홍규 변호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말씀드리면, 이게 선순위 업체에서 탈락할 이유가 있으면 순위가 조정이 돼서 다 그 순위가 바뀌어서 탈락할 사유가 없는 업체가 1위가 된다. 그래서 낙찰자로 결정이 된다. 근데 9위인 업체가 해서 너무 이상하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짬짬이로 이루어지는 불공정 업체 그 계약 같은 경우에도 들러리 업체를 4, 5위로 맞춘 다음에 그 자기가 계약하고 싶은 업체를 1위로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그렇게 또 표현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시는 게 순위가 정해지면 낙찰이 끝나고 그러면 1, 2, 4가 무조건 낙찰자가 된다. 근데 사후에 적격 심사를 더 해봤더니 도저히 이 업체는 안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밑에 있는 후순위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 재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전혀 다 들어맞지 않는 케이스인 거죠.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입찰 절차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1위에서 8위까지 업체들이 선정되지 못한 사유가 부적절하면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도 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국가유산청 반론도 들어봤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여쭤봤는데 오늘 바로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독립언론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상위 1위에서 8위인 업체들이 가격 부담 때문에 계약을 다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싸게 내놔서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 제가 비고란에 이게 정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 했는데 이거는 또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보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어서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기억을 잘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어떻게 이
그 조달을 따내기가 되게 어렵고, 한 번 따내면 계속해서 이제 그 인센티브 내지는 약간 계약 성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업체,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따내려고 하는 게 관급 그 계약인데, 조달 계약인데, 8분이나 포기하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분이. 경호처에도 여쭤봤는데, 해당 계약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체결이 된 거다. 순천 영세서점 A사에도 여쭤봤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계약을 한 거고 상위 업체들이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잘 모른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격앙돼서, 근데 뭐 기자가 갑자기 취재를 하면은 당황스러우시고 할 수도 있는데 좀 거격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법적으로 책임 묻겠다. 기사를 도대체 어떻게 쓸 거냐. 뭐 소상공인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 김건희 잡혀 들어가서 같이 죽이려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기사 안에 다 쓰진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녹음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시기상으로 굉장히 그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화재청과 대통령 경호처 이 계약건들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뤄진 거잖아요. 2023년 3월에 3월 31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참석을 합니다. 그 김건희 씨 화보 찍냐 등의 논란이 일었던 그 행사인데요. 제가 이걸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기사화하기로 결심을 한 건 어제 8월 18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 때문인데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요청 범순천시민연대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이 순천만 박람회를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람회 문화 행사에 총 다시 말씀드릴게요. 92억 규모로 그 용역을 따냈는데 세계사가 낙찰을 받았고, 그런데 최종 집행액이 117억 원. 한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입찰 과정과 집행 내역을 검증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또 어떤 걸 얘기를 하셨냐면, 이 문화 행사의 총 연출 감독이 김건희 비선 측근으로 알려진 한 아무개 씨가 이제 감독으로 위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성 배정과 공공사업의 사유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특검 요청을 하셨는데, 특검 수사를 요청을 하셨는데, 전혀 별개인 사안일 수 있습니다.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시기와 그 지역이 너무 맞물려서, 그리고 이런 것과 다 무관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순이인 업체가 낙찰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기사를 썼고요. 급하게 또 취재해서 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켜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조달 관련해선 나름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